움직임 명상을 통한 감정 조절, 고유감각 훈련의 효과. 지금까지 뇌와 의식이 움직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닌 의도가 근본적으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과 그러한 의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바로 의식임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몸의 움직임이 뇌에 전달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기소의 정정기관을 통해서 균형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고, 시각 정보를 통해서 주변 사물과 내 몸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된다. 전정기관이나 시각 정보 이외에도 내 몸 움직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감각 정보 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바로 고유감각. 고유감각 수행체는 근육, 힘줄, 관절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팔다리의 움직임과 속도, 부하량, 관절의 위치 등을 감지해낸다. 고유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을 높여주는 고유감각 훈련은 내부감각 훈련과 마찬가지로 감정조절 능력을 크게 형성시켜준다. 고유감각의 활성도를 낮추면 과도한 부정적인 감정 유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알려져 왔지만, 고유감각 훈련을 통해서 트라우마나 감정조절 장애를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밖에도 여러 연구가 고유감각 훈련의 선택을 지닌 움직임 명상의 불안장애 치료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다트스머스 가디역의 페인 교수 연구팀은 타이치, 기공 등등등, 그 밖에도 요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유감각 훈련이나 움직임 명상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움직임 명상의 효과를 입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뇌영상 연구를 통한 것이다. 명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무선 배치 실험은 처치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야 한다. 의도와 움직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일반적인 운동은 스트레칭이나 근력운동처럼 특정 동작을 배우고 그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간이 하는 모든 움직임의 저거리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관여하고 있다. 움직임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는 스트레스나 불안, 분노, 부정적인 정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더욱 커진다. 능동적인 추론 이론가 마코 브랭키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의도에 따른 움직임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의식적인 움직임들이 고유감각 훈련의 대표적인 것은 소매틱 운동이다. 소마는 육체적인 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마디로 주관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인 운동에는 특히 의도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집중한다. 의식에는 몸 근육으로서의 정보 흐름에 집중한다 하지만 소매틱 운동에는 몸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감각 정보의 흐름에 중점을 둔다. 특정한 움직임을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하기도 전에 몸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고유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 형성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소매틱 운동의 핵심이다. 소매틱. 고유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등동적인 저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몸은 각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세한 동작들이 몸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똑바로 걷자라는 의도를 앞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명상은 본질적으로 움직임의 명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이 명상에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명상을 하고 나면 오히려 불안해져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황장애 같이 명상의 목적은 특별하거나 신이로운 상태를 경험한 것이 아니다. 틈틈이 운동하는 습관은 건강에 들었다. 명상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마음관리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몸을 통해서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다. 마음은 가거나 현 미래로 달려나간다. 다른 모든 종류의 명상과 마찬가지로 마음관리 향상을 위한 내면 소통 명상을 할 때도 몸과 마음은 항상 편안해야 한다. 명상을 하면 평온함과 고요함, 편안함, 즐거움, 행복감이 느껴진다. 움직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지극한 행복감이 올라온다. 기초적인 움직임 명상 실습.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복부 스캔하기 등등의 인내 훈련 방법이다. 체중 이동. 어깨 너비로 두 팔을 벌려서 구부린다. 한 발로 서기, 천천히 걷기, 이런 것이 있네요. 고유감각 훈련의 여러 형태는 장력운동, 근력운동. 그래서 고유감각 집중 훈련의 핵심은 움직임 속에서 내 몸이 주는 여러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달리기 명상, 유산소 운동법.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도 고유감각 훈련을 할 수가 있다. 달리기 시작해서 5분 정도 지나면 호흡과 심박수가 안정이 된다. 이때부터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 팔과 다리에 전달되는 다양한 감각, 또 얼굴을 스치는 바람, 팔의 움직임이 주는 느낌 등 모든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릴 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알아차리도록 한다. 달릴 때 허리를 곧게 펴면서 편안하게 명상하는 느낌을 유지하면 두 다리가 저절로 앞으로 쭉쭉 나가는 느낌이 든다. 어디를 언제까지 가야 한다는 의도도 없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롯이 존재하며 호흡하고 있을 뿐이다. 유산소 운동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부분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가 된다. 헐떡헐떡 소비되는 산소와 사용되는 산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는 전투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전체 운동 시간의 80에서 90%를 전투 운동에 할애하고 10에서 20% 격렬한 4, 5단계 동안에 할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할 때 50분 정도는 좋은 두 심박수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10분 동안 최대 심박수에 근접한 5단계 운동을 하면 된다. 전투 운동을 위한 심박수 계산법은 나의 전투 심박법은 대체로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구간이라고 보면 된다. 수영, 물속의 영상은 유산소 운동을 통한 고유감각 훈련 중에서 최고의 명상법은 수영이다. 물속을 떠다 나가는 수영은 오래전부터 효과적인 움직임 명상의 한 종류로 여겨졌다. 물론 수영을 하면서도 움직임 명상을 할 수가 있다. 수영장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물의 나를 온전히 내맡기는 완전한 정복을 해야 한다. 자유형을 예를 들면 팔절기와 손과 팔을 부드럽게 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간다. 호흡 역시 마찬가지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계속 한쪽으로 숨을 쉬어도 되고 3번 스트로크. 고대 진자 운동. 고대 진자 운동은 가장 강력한 고유감각 훈련이다. 페르벨의 역사 역시 매우 오래되었다. 페르시안 케르벨의 스네치 역시 진자 운동이다.
진자운동의 핵심은 끝에 달린 무게 추의 진자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을 조롭게 연동시키는 것이다. 한편 타이치는 입신 증정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동작을 이어나간다. 사실 타이치의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체중 이동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다. 기공과 쿤달리니 요가. 타이치나 기공의 여러 동작은 거유감각뿐 아니라 내장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등등으로 고대 역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쭉 했네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움직임에 관한 새로운 의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언어적인 지시인 디렉션을 제안했다. 디렉션은 올바른 움직임을 위한 일종의 지침인데 말하자면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 포준화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알렉산더는 일종의 내면 소통 혹은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는 일련의 디렉션을 통해서 움직임을 위한 새로운 의도의 습관을 심어주고자 했다. 디렉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 목은 자유롭다. 내 머리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한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내 두 다리는 몸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난다. 이렇게 디렉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특히 머리와 몸통의 연결 부위 긴장을 이완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알렉산더의 디렉션은 일종의 내면 소통이다.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셀프 토크를 하게 되면 저절로 뇌신경계에 걸린 부위의 긴장이 완화되고 똑바로 서고 걷기 위한 자세가 만들어진다. 알렉산더는 한마디로 집착을 버리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를 무행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한다. 바마움, 바른 마음을 위한 움직임.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소매티 운동은 마음 근력을 강화해 줄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바른 마음을 위한 움직임. 여러 차례의 준비 미팅을 거치면서 고대와 현대의 소매티 운동들로부터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을 골라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마움 10장에 전전도피적 활성화를 위한 내면 소통, 알아차림과 자기 참조 과정. 자기 참조 과정이란 뭔가? 전도체를 가르치는 것이 내 뭔가의 내면 소통 훈련이라면 전전도피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내 마음과의 내면 소통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나 의도로 너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생각은 의식이 끊임없이 수행하는 스토리텔링이다. 그 이야기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마음근력 훈련의 핵심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내면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내면 소통을 통해서 마음근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려면 우선 내가 어떤 내면 소통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참조 과정이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인지적인 과정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우리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살아간다. 자기 참조 과정은 자기 자신을 돌아와서 현재 모습을 지속해서 알아차리는 기능이다. 자기 참조 과정은 마음근력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알아차림 지체인 배경자를 알아차리기. 배경자는 나에 대해서 혹은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린다. 내면 소통은 대체적인 질서로서의 내면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의도, 느낌,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하게 바라봄으로써 시작이 된다. 카르마는 자아를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로 나눈다. 카르마는 보통 심리학에서는 앞의 두 가지 자아만을 다룬다. 그러나 의식을 좀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는
배경자의 개념이 필요하다. 배경자는 내가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거나 했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늘 어리차리고 있는 자다. 이러한 배경자를 내 의식의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일, 그것이 바로 다양한 자기 참조 과정 훈련의 기본 목표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보는 것이고, 후회하든 아니면 뿌듯해하든지 아파하면서 돌이켜보든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하던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는 것은 기억자의 역할이다. 기억자는 일화 기억 속의 나를 곧 진짜 나라고 착각한다.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경험에 대한 경험하기, 매 순간 시간으로 내 경험을 성찰해보고 돌이켜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띠의 수행이기도 하다. 자기참조 과정훈련과 인지치료와 자기참조, 객관하는 나의 경험을 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나를 돌이켜보는 자기참조 과정은 내면 소통 훈련의 한 형태이다.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오롯이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늘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배경자가 경험자와 기억자를 늘 지켜보기 위해서 MFC를 중심으로 한 신경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음 근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한다는 점이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혐오한다.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예외 없는 공통된 특성이 습관적이고 감각적인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다. 정신질환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는 인지치료는 부정적인 내면 소통의 습관과 그에 따른 행동 습관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나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치료는 약물치료만큼이나 효과가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우울증에 대한 인지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를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치료와 약물치료는 우울증에 대해 비슷한 치료 효과를 지닌다. 미 정신과 의사 아론 백이 진행한 연구 이래로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동반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발견하기. 이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가 내가 나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내면 소통의 내용이다. 둘째,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불러일으키는 나의 신념, 체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나 믿음 혹은 고정관념 등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인지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 소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명상의 효과와 자기참조 과정은, 명상에는 기본적으로 자기참조 과정 훈련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상,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명상 훈련은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물론 신경 가소성은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뇌는 나쁜 조건이나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나쁜 방향으로 그 구조와 기능적인 연결성이 변화한다. 한마디로 뇌의 나쁜 습관이 장착되어서 고정화되는 것이다. 자기참조 과정 훈련의 3단계. 나 자신과 거리두기. 내면 소통은 나 자신과에 대하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두기 훈련을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내가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도 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인지치료 역시 자신이 겪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2010년에 미국의 유명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방송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큰 고민에 빠졌다. 자신을 스타로 키워진 팀에 계속 남기로 재계약을 함으로써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팀으로 옮길 것인가. 그래서 자신을 나라고 호칭하지 않고 으르렁 제임스라는 제3인칭으로 관점으로 이야기했는데, 게다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나지만 그것은 으르렁 제임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3인칭이나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은 일종의 나 자신과의 거리두기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선 크로스 교수팀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등에 대해서 셀프 토크와 같은 내면 소통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객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피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셀프 토크를 하게 되면 한 집단은 자신을 1인칭 대명사로 지칭하게 했고, 다른 집단은 자신을 3인칭 대명사 혹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칭하게 했다. 결과로 3인칭 혹은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한 집단이 감정이나 행동을 훨씬 더 잘 조절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크로스 교수팀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뇌파마 fMRI 측정을 통해서도 입증했다. 나 자신과의 거리를 두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지 되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느낌을 놓치지 말고 계속 알아차려야 한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외부 자극에 주어졌을 때 거의 자동으로 격렬한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지혜의 첫걸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흔히 반추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내면 소통과 강박적인 사고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나는 쓰레기야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나는 지금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알아차림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 우리는 늘 외부 환경에 있는 여러 사건이나 사물에 주의를 집중하며 살아간다. 뉴 하버드 길링스워스 길버트 교수팀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상태를 마음 방랑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무게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마음방,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MPFC가 더 활성화된다. 편도체와 밀고 당기게 하는 부위이다. 길링스워스 교수팀의 마음방랑 연구에서는 아이폰 앱을 이용해서 전 세계 83개국에 1만 5천 명에게 수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뭐 하고 있나요? 어떤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25만여 개의 응답 데이터를 얻었다. 분석 결과 46.9%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30%가량은 거의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다른 일을 하거나 생각하는 그야말로 멀티태스킹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 연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가 없다. 끊임없는 행위 모드에 놓여 있기 때문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자기 참조 과정 훈련을 하면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으로 향해 가는 나의 마음을 진정지시키고 나의 내부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 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릴 때 나는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다. 그래야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전전도 피질이 활성화된다.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전전도 피질이 활발하게 기능하면서 창의성이나 인지 능력도 향상된다. 이것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창의성을 높이는 이유다. 특정한 일에 집중하는 인지 과정은 중앙수행 네트워크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창의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주로 관련된다. 전통적인 명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 역시 이 두 가지 신경망과 관련이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문제 하나를 붙들고 며칠씩 골몰을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가와 공상을 즐기고 추억을 회상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연결되어 생각과 감정이 보다 넓고 자유롭게 흘러다닐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난다. 마음 방랑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현재 하는 일에서 마음이 멀리 떠나서 다른 것을 방랑하고 있을 때 뇌는 우선 MPFC를 중심으로 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만 이와 동시에 중앙수행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디폴트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자기 참조 과정 상태에 다다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한 일상생활 건강과는 분리된 휴양지의 별장을 가지고 싶어한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을 한다. 대상 없는 알아차림, 자기 자신과의 거리두기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 참조 과정 훈련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인식의 대상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훈련을 시작해 볼 수 있다. 정서리 격판 명상. 고요함, 호흡 격판 훈련. 호흡으로